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뉴스탑 할 뻔해서 미신탑한데. 내 불평 어디 갔지 근데? 뉴스타파. 자,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명기입니다. 예, 심리 분석의 달인이라고 뺐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예. 달인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반달인? 달인에 맞는 말이 반달인인가 이건. 아니 반만 달인이라고. 자,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삼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문화비평, 시대비평, 정치비평도 넣어야 되는데 그죠? 정치비평. 네, 뭐 정치비평도 있죠. 빌려준 볼펜 부러졌어요. 자, 이태광 교수님 인사하셨어요? 네네. 예. 자, 오늘의 주제. 우리는 정말 독서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 지난 5일에 어제네요, 그죠?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아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을 총괄해가지고. 그래서 성인 4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역대 최저 독서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예. 사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올해가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 성인 4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렇게 떴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또 책을 안 읽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개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는 정말 독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책을 안 읽을지는 몰라도 책을 이거 아마 조사하는 내용이 아마 책 구입, 도서 구입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안 사고 책을 안 읽을지는 몰라도 글은 많이 읽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책을 안 읽게 된 거 아니냐. 오히려 글이 이제 글이 더 많아지고 글을 읽는 그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십시오. 그 모바일폰 같은데 지금 휴대폰으로 그렇죠. 보시잖아요. 컴퓨터로도 읽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요즘 팟캐스트라고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들려주는 라디오도 하고 제가 만들잖아요. 보는 라디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볼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는 횟수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말씀드리면 책 읽지 않는 독서량 증가. 그렇죠. 글을 읽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독서라는 건 이제 책을 읽는다는 그렇지, 뜻인데 독서. 책을 안 읽을지는 몰라도 글을 많이 읽게 됐다. 글을 많이 읽게 어떻게 됐다. 표현이지? 글이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글량. 우리가 뭐가 있냐면 책은 굉장히 뭔가 가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치 있는 내용을 읽게 되는 건데요. 그 가치 있는 내용을 갖다 종이로 되어 있는 물리적 형태의 책을 읽는 것이냐 아니면 가치 있는 내용을 그 책이 진짜 좋은 글들은 블로그에도 좋은 글들이 있고 SNS에도 좋은 글들이 있거든요. 예. 그 책을 갖다 블로그를 통해서 읽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은 무료 정보예요. 책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옆집에서 가져오고 빌려볼 수도 있죠. 빌려볼 수도 있죠. 그러나 빌려보는데도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똑같은 콘텐츠가 블로그나 카페나 온라인상에 많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최명기가 쓴 뭐 게으름에 대한 내용은 뭐지? 그럼 최명기 게으름 친 다음에 그 책을 사보는 게 아니라요. 최명기 게으름에서 나오게 되는 게으름도 습관이다라는 내용이 있네 이러면서 그 콘텐츠를 갖다 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저자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서운하진 않고요. 아니 지금 깨알같이 본인이 홍보를 했어요. 본인 책 홍보를. 아니 비슷하게. 책좀 있어요? 아니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아유 이거는 꽤 돼요. 새로 나오는 책을 보셔야 돼요. 새로 곧 나온다. 또 이것도 또 홍보를 했어. 쓴 책이 네, 곧 이제 된다는 근간도 거예요. 있어요 지금. 이제 게으름도 습관이다 이런 책이 있다고 이제 가정한. 게으름도 습관이다. 네. 그 옛날에 나온 책이 지금 절판됐어요? 절판까지는 안 되고요. 예. 꼭지는 책 찍었어요. 홍보 언급은 그만. 이제 책 홍보 좀 네. 그만하세요 이제. 네. 많이 했잖아. 그걸 어떻게 잘 알아? 진짜 이태강 교수는 무슨 책 썼어요? 저는 책 많이 썼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태강 교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태강 교수의 책을 읽지 마라. 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문자를 읽는다는 게 우리가 의지를 읽는 것 같지만 사실 뇌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뇌 안에는 문자를 갖다 글씨를 봤을 때 글씨를 알아채는 부위가 있고요.
문장으로 연결하는 부위가 있고요. 또 그거와 관계가 돼서 집중을 하는 부위가 있고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책을 읽은 기억을 갖다 살려서 연관시키는 부위가 첫 번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문자를 딱 봤을 때 글자를 알아봐야지요. 이 글자 인식. 네, 글자 인식. 예.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문맥으로 이어져서 예. 그거를 갖다 이제 문장을 갖다 이해해야 되겠지요. 문장 이해. 그러면서 그걸 하는 동안 또 계속 옆에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집중. 그런 과거의 다음, 기억.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이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다 옛날에 다른 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예. 그거를 계속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인 독서는 독서를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갖다 본인이 예상할 수 있게 될 때 빨리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이 읽을 수 있는 그날의 독서의 양이 일정 부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라톤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마라톤을 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km만 뛸 수 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이 또 우리의 기억에는 뭔가 하면은 기억은 뭔가를 읽으면 잊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잊어먹는 데 중요한 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그 내가 방금 기억한 거를 갖다 다른 게 들어와서 밀어내면 잊어먹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굉장히 많은 문자를 갖다 읽었다라고 가정하게 되고 그게 나의 한계를 넘게 되잖아요. 예. 그때 책을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책에 대한 근데 자꾸만 읽으면 읽을수록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량이 딱 한계가 있는 건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독증, 옛날에는 난독증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인데 그 아이들은 책을 딱 보면은 말은 저절로 우리가 하지요. 이 말이랑 이 글씨랑 연관을 잘 못 시켜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가끔씩 그런데 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모르고요. 애가 어려움이 있어서 책을 못 읽는데 책을 안 읽어서니까 못 읽는 거라고 계속 얘를 다그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서도 어느 정도 빨리 읽느냐는 사람들이 타고 태어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오늘 책을 10페이지 읽는데 10페이지 첫째를 읽었어요. 예. 그게 어떤 사람은 20페이지를 읽을 때까지 오늘의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연속성이. 그 사람은 20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딱 읽고 4페이지 읽으면은 왠지 가물가물해요. 앞에 읽었던 게. 그럼 그 다음부터 억지로 책을 읽는다 한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책을 읽었어라는 본인의 지적인 어떤 본인의 자존감은 올릴지 모르겠지만 자기 만족감. 네. 그러나 그래도 자기 만족하면 부정적이어서 지적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쓸래요. 그거 어려운데. 어렵지만 요새는 자존감 그러니까 이제 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 원장님 말씀을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책을 읽는 행위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책을 읽게 된 게 인간이 책을 읽게 된 게 사실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전체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책 읽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한 행위죠. 예.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에나 있었던 거. 지금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책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에다가 이렇게 재책을 해가지고 지금 넘겨보는 거. 이전에 습관이라는 거죠. 예, 영어로는 책이 북이잖아요. 예. 이 북은 어디서 온 말이에요? 비블리오란 말에서 왔어요. 예? 비블리오. 비블리오. 비블리오란 말은 두루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원래 책을 두루마기로 봤어요. 책을 이렇게 예, 책이라는 거는 편절을 한다 이런 뜻이죠. 편제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처럼 책등을 이렇게 재본을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서양에 가가지고 지금 책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책이라는 게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정말 최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 행위는 일종의 훈련을 요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두꺼운 책을 읽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훈련 또는 그런 습관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서 꼭 필요한 그 습관이냐 또 능력이냐 물었을 때 아리송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오랫동안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서를 즐기는 그런 삶은 대부분
영국 같은 데서 시작됐던 그런 중산층 문화라고 예. 볼 수 있어요. 그 휴양지에 가면은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책을 많이 봐요. 완전 책을 보잖아요. 오, 그래요. 또 휴가가 곧 바로 그런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책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런. 저는 휴가지 가면 책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서양 사람인 줄 아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맞는 삶의 패턴이에요. 평상시에는 책을 못 읽는다는 거죠. 그 맞아요. 사람들도. 그리고 비행기 타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술 한잔 하면서 책을 보고 또 책 보면서 술 한잔 하고. 그 책을 보는 행위가 일종의 그런 아주 특별한 행위라는 것. 그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레저 행위 하나로 봐도 되는 그렇죠. 건데. 레저 행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을 김미희님 읽는 맞아요. 저 요즘은 핸드폰 블로그에서만 글 읽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을 안 읽는 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 동화책은 구매해 줍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에게는 책 읽어라, 독서해라. 그리고 태교할 때도 책을 읽어야지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갖는다. 강조하는데 책의 장점도 사실 있죠. 책의 어떤 장점이 뭐냐 장점이? 그러면 난 장점이 있는 거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작가가 예. 수미일관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길게 본인의 논의를 전개하는 이제 그게 바로 책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짧은 책도 많이 나오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는지를 그런 사유의 방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책을 한 권 다 읽으시면은. 근데 그런 이제 정도죠, 그러니까. 네. 동양에서 사람들이 죽어라고 책을 읽게 된 거는 과거를 시행하면서 그렇죠. 그랬어요. 과거 시험 보면서 그냥 다 제도적 산물이지. 과거에 붙기 위해서는 사서상경을 줄줄이 외워야 되니까 아무리 그 집안이 양반이더라도 사서상경을 갖다 얘가 읽지 않으면은 얘는 출세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서양엔 없었나요 그런 게? 서양은 이제 임금도 중세 임금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고요. 영국 임금 중에서도 그렇게 책 많이 안 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동양은 딱 이게 효하고 권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서상경이라는 어떤 그 복종 이데올로기를 갖다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사서상경을 갖다 다 외울 정도면은 일정 부분 끈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신하가 오늘 출근하고 내일 퇴근하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사서상경을 다 읽을 정도면은 일정 부분 체제 수능적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반역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획력도 있고요. 사서상경을 전부 다 계획대로 외웠으니까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당나라 때 이제 신하를 나눈 거예요. 일부는 임금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사람은 좀 공부를 못 해도 되는데 평민도 재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갖다 이용하게 된 거고 그게 전 동아시아에 퍼지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책을 읽지 않으면은 출세를 할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갖다 읽게 하는 문화가 생겼던 거고 우리나라도 결국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또 요새 많이 큰 이슈가 되지만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는 거고 예.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보통 다 하루 종일 책이든 뭐든 글씨를 읽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끈기 있게 책을 못 읽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불안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얘가 나중에 어렵게 살는데 얘는 출세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서 전부 다 책을 읽게 하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독서의 즐거움에 의해서 책을 읽게 하는 문화는 굉장히 즐거운 거지만 출세의 수단으로 독서를 강요하는 문화는 썩 그렇게 즐겁지 않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저는 오히려 이제 책의 초창기 형태로 정보 취득 방식이 좀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로마 시대 또는 그리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죠. 예.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개인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노예가 책을 읽어줬어요. 노예가. 그렇죠. 그래서 노예가 똑똑해져 가지고 나중에 노예가 시장도 되고 막 그럽니다. 오. 나중에 그 신분을 해방시켜 주니까 오. 고향으로 돌아가 시장이 돼 가지고 굉장히 잘 통치하고 이런 일도 있어요. 실질적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한 권을 그 당시에는 책도 비쌌기 때문에 한 권을 그냥 내가 사가지고 소장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노예가 돌아가면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 읽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하면서. 옛날 영화 보면 강독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면서 그 책을 얘기해 주는 거. 역설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로 돌아간 거죠. 요즘에 보시면은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앱이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는 한국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면 그게 동영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다양한 정보.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읽은 책의 저자들이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그분들이 하신 강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유튜브에서 보는 게 실제 화면에 찍힌 귀신의 모습들.
근데 그것도 예전에 책에 다 나왔었잖아. 책에 다 나왔죠. 소년 중앙일보는 20세기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들. 그러냐, 굉장히 예?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걸 이제 요즘 그 학생들은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재밌어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죠. 우연히 번개 맞아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 그리고 이제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가 죽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몸이 타서 사라지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축동은 개인기 아니가 그러면서 개인기 좋은 것들 12석도 근데 1위까지. 그거 옛날 책으로 나왔었어요. 21세기인데 왜 그 불가사의는 아직까지 바뀐 게 그런데 없을까요? 그런 책 읽으면 부모님들이 안 좋아했어요. 왜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지. 그렇지. 고전을 읽어야지. 진짜로 그러면서. 이거 분석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네. 책을 못 읽게 했어요. 그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책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책을 읽지 마라. 그 우리는 무독소년을 강조했어요. 아주. 심지어는 우리 누나가 고등학교 때 그 펄벅의 대지를 읽는데 독서를 못하게 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손전등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무시니까 새벽 4시부터 불을 켜고 왔는데 5시 반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뭐하냐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독서를. 그래갖고 한참 맞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시트콤 분위기. 아니 근데 그러면서 플라이스 오브 아이디어 상상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책을 읽지 마라. 아니 그 근데 그거 어떻게 무서워하세요? 아버님이 시대를 앞서가셨네요. 그래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이 사라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책 덕후인데 덕후예요? 책을 모으는 사람인데 지금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장 강박증. 예, 제가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합니다. 책을. 오. 근데 저장 강박증 그러니까 책을 모으는 사람이죠. 책을 모아놓고 이제 있으면 뿌듯한 사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안 보고도 책을 복원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2채를 빌려가지고 책을 또 복원하고 있는 사람도 보지도 있습니다. 않고? 예. 재밌는 분이 그 책을 사가지고 무슨 신간 다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은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전 종이책은 LP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LP가 전부 다 사라졌지만 전부 다 LP를 보잖아요. 예. 지금은 우리가 또 책을 갖다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 한 권 한 권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은 책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10년, 15년 지나서 다시 읽을 때는 LP처럼 좋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갖고 있는 책이나 시집이나 소설책 버리지 마세요. 예. 절대로. 그러니까 좋은 책은 모아두시고 좋은 책이 게으름도 습관이다. 그거.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읽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최민기 원장님 책 몇 권 쓰셨어요? 12권, 13권 뭐 오, 그 정도 이- 넘어가면 잘 이탈권 모르겠어요. 저는 한 공저까지 포함하면 한 50권 넘겠습니다. 공저 빼고요 단독. 다시 한 30권 정도 썼어요. 와 많이 썼네. 저 단독으로 한 6권 썼는데. 네, 저희는 다 작가군요. 근데 네. 여기 한 권 팔린 게 제 책 다 팔린 것보다 그렇죠. 많을 네. 제일 많이 팔린 게 저는 38만 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잽이 안 돼요. 저는 제일 많이 팔린 게 어디 많거든요. 잽이 달라 그래. 아니 근데 그거 재밌어요. 진짜 실제 화면에 나타난 귀신의 모습들. 유튜브에 떠 있잖아요. 정말. 아니 귀신이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이게 제가 유학 때 공동묘지를 진짜 갔거든요. 제가 아니, 이런 말씀드렸나? 얘기 자꾸 하면 책을 안 보게 되잖아요. 아니 진짜 제가 영국 유학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이 많다 그래 갔어요. 귀신을 그래요? 보려고. 오호. 근데 귀신 못 봤어요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아, 그 공동묘지 유튜브로- 계속 배회를 하는데 유튜브로 보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다니까요. 90년대 말이었는데. 아니 그리고 진짜 어느 여학생들이 그 9명이서 계속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호숫가 영국의 호숫가에서. 근데 먼저 1초 전에 찍을 때 없는데 1초 뒤에 찍는데 5살짜리 꼬마인 게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네. 불가사의한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왜요?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음모이론과 비슷한데 현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오히려 불가지론. 현실을 예. 지금 있는 현실이 불만족하지만 이 현실보다 더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믿는 예. 그런 낙관주의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 우리 아니에요? 봉도사가 예. 봉도사님이 굉장히 낙관주의자인 거죠. 지금 더 이 세상은 나아졌으니까. 이 불안전할지라도 번개마저 멀쩡히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예. 자, 김민희 그럼 아이들이 책을 읽으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저는 아이들한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맞추면. 책을 하고 굉장히 싶어하는 걸 하게 좋아하는 하면 되죠. 아이한테는 네, 책을 그렇죠. 많이 읽히면 예. 되고요. 그러나 그 아이가 유튜브 중독되고 큰일 나요. 네. 저처럼 그런- 6시간 봐.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그걸 유튜브에 중독되는 건 아니지요. 그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죠.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연관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어허. 그 아이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면 책을 읽는 게 되는 건데 어허. 아이를 제발 다그치면서까지 책을 읽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한테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애들 책을 워낙 책을 좋아하잖아요. 원래부터. 저희 애는 별로 책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는 잘하잖아요, 근데. 공부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아요. 그래도 인서울대학 갔잖아요. 안 가도 인서울대학 간 것처럼 좀 우리 애를 사랑해요. 아니 그 이야기는 하셨어. 예. 저번에 한번. 우리 그런 밥 거- 먹으면서 했잖아요. 그 그런 얘기를. 것과 상관없이 예.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책을 읽는다. 예. 책을 읽어야지 훌륭한 아이가 아니라 책도 읽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3529님 정제된 글을 읽는 비율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글이 조금만 길어져도 세 줄 요약을 내놓으라는 댓글이 넘쳐요. 왜냐면 요즘 진짜 SNS도 페이스북 길게 쓰면요. 짜증내요. 제목만 근데 보고 그냥 댓글 달아.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세 줄 요약을 본인이 하세요. 내놓으시라고 요구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런 댓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다시는 예. 분들이 본인들이 세 줄 요약을 그 하시라는 거지. 본인이 보고서 세 그렇죠. 줄 요약을 하는 훈련을 해라. 어떤 글이든 예. 세 줄 요약을 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오늘 거예요. 정치쇼 듣고 세 줄로 요약하세요. 재밌다, 즐겁다, 희망이 있다. 딱 네. 됐잖아요. 결론은 희망적이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끝났네 우리. 인사하세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자 푸시캣 돌즈의 스웨이라고 하는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평창. 있는 마라톤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마라톤을 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km만 뛸 수 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이 또 우리의 기억에는 뭔가 하면은 기억은 뭔가를 읽으면 잊어먹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잊어먹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그 내가 방금 기억한 거를 갖다 다른 게 들어와서 밀어내면 잊어먹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굉장히 많은 문자를 갖다 읽었다라고 가정하게 되고 그게 나의 한계를 넘게 되잖아요. 예. 그때 책을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책에 대한 근데 자꾸만 읽으면 읽을수록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량이 딱 한계가 있는 건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독증, 옛날에는 난독증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인데 그 아이들은 책을 딱 보면은 말은 저절로 우리가 하지요. 이 말이랑 이 글씨랑 연관을 잘 못 시켜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가끔씩 그런데 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모르고요. 애가 어려움이 있어서 책을 못 읽는데 책을 안 읽어서니까 못 읽는 거라고 계속 얘를 다그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서도 어느 정도 빨리 읽느냐 실이에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치 있는 내용을 읽게 되는 건데요. 그 가치 있는 내용을 갖다 종이로 되어 있는 물리적 형태의 책을 읽는 것이냐 아니면 가치 있는 내용을 그 책이 진짜 좋은 글들은 블로그에도 좋은 글들이 있고 SNS에도 좋은 글들이 있거든요. 예. 그 책을 갖다 블로그를 통해서 읽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은 무료 정보예요. 책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옆집에서 가져오고 빌려볼 수도 있죠. 빌려볼 수도 있죠. 그러나 빌려보는데도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똑같은 콘텐츠가 블로그나 카페나 온라인상에 많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최명기가 쓴 뭐 게으름에 대한 내용은 뭐지? 그럼 최명기 게으름 친 다음에 그 책을 사보는 게 아니라요. 최명기 게으름에서 나오게 되는 게으름도 습관이다라는 내용이 있네 이러면서 그 콘텐츠를 갖다 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저자의 입장에선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서운하진 않고요. 아니 지금 깨알같이 본인 홍보를 했어요. 본인 책 홍보를. 아니 비슷하게. 아니, 책좀 있어요? 아니,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꽤 돼요. 새로 나오는 책을 보셔야 돼요. 새로 곧 나온다. 또 이것도 또 홍보를 했어. 쓴 책이 네, 어떻게 이제 된다는 근간도 거예요? 있어요 지금. 이제 게으름도 습관이다 이런 책이 있다고 이제 가정한. 게으름도 습관이다. 네. 그 옛날에 나온 책이 지금 절판됐어요? 절판까지는 안 되고요. 예. 꼭지.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뉴스탑 할 뻔했어. 미신탑한데. 내 불평 어떻게 찍은데? 뉴스타파. 자,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명기입니다. 예, 심리 분석의 달인이라는 거 뺐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예. 달인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반달인? 달인에 맞는 말이 반달인인가 이건. 아니 반만 달인이라고. 자,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삼비평, 경희대 이태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문화비평, 시대비평, 정치비평도 넣어야 되는데 그죠?
정치 네, 비평. 뭐 정치 비평도 있죠. 빌려준 볼펜 부러졌어요. 자, 이태광 교수님 인사하셨어요? 네네. 예. 자, 오늘의 주제. 우리는 정말 독서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 지난 5일에 어제네요, 그죠?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아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을 총괄해가지고. 그래서 성인 4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역대 최저 독서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사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올해가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 성인 4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렇게 떴다는 건데. 예. 네, 책 찍었어요. 홍보 언급은 그만. 이제 책 공부 좀 네. 그만하세요 이제. 네. 많이 했잖아. 그걸 어떻게 잘 알아? 진짜 이태광 교수는 무슨 책 썼어요? 아, 저는 책 많이 썼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아, 이태광 교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태광 교수의 책을 읽지 마라. 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문자를 읽는다는 게 우리가 의지를 읽는 것 같지만 사실 뇌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뇌 안에는 문자를 갖다 글씨를 봤을 때 글씨를 알아채는 부위가 있고요. 문장으로 연결하는 부위가 있고요. 또 그거와 관계가 돼서 집중을 하는 부위가 있고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책을 읽은 기억을 갖다 살려서 연관시키는 부위가 첫 번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문자를 딱 봤을 때 글자를 알아봐야지요. 이 글자 인식. 네, 글자 인식. 예.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문맥으로 이어져서 예. 그거를 갖다 이제 문장을 갖다 이해해야 되겠지요. 문장 이해. 그러면서 그걸 하는 동안 또 계속 옆에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집중. 그런 과거의 다음, 기억.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이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다 옛날에 다른 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예. 그거를 계속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인 독서는 독서를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갖다 본인이 예상할 수 있게 될 때 빨리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이 읽을 수 있는 그날의 독서의 양이 일정 부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또 책을 안 읽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개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는 정말 독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책을 안 읽을지는 몰라도 책을 이거 아마 조사하는 내용이 아마 책 구입, 도서 구입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안 사고 책을 안 읽을지는 몰라도 글은 많이 읽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책을 안 읽게 된 거 아니냐. 오히려 글이 이제 글이 더 많아지고 글을 읽는 그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십시오. 그 모바일폰 같은데 지금 휴대폰으로 그렇죠. 보시잖아요. 그 컴퓨터로도 읽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요즘 팟캐스트라고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들려주는 라디오도 하고 제가 만들잖아요. 보는 라디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볼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는 횟수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말씀드리면 책 읽지 않는 독서량 증가. 그렇죠. 글을 읽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글 독서라는 건 이제 책을 읽는다는 그렇지, 뜻인데 독서. 책을 안 읽을지는 몰라도 글을 많이 읽게 됐다. 글을 많이 읽게 어떻게 됐다. 표현이지? 그러니까 글이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글량. 우리가 뭐가 있냐면 책은 굉장히 뭔가 가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건 사실